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요즘 난립니다. 청와대 특감반 전원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된 대상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김태우 감찰반원,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했어요. 이 여권 인사의 비위와 관련해서 보고했더니, 그다음부터 자신한테 불이익을 주더라. 이와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SBS가 먼저 보도했고요. SBS 보도 때는 그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거명을 했어요. 자, 이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선일보의 보도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뭐 맞는 보도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장자연 사건 재수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권하고 어떻게든 각을 세워가지고 정권을 굴복시키려 하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 의도가 일면에 항상 머리 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의심하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안 믿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를 놓고 좀 고민인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크게 두 덩어리로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윤근에 대한 취업 청탁과 그 뒤에 저축은행 관련된 비리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축은행 관련된 내용은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거론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재판에서 이미 명시를 했거든요. 뭐 그런 사실이 없어 보인다. 배달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언론들이 없는데. 그렇다면 김태우 그 사람이 이 뻥을 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혐의가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조중동이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특정한 이제 의도가 조금 있어 보이죠. 그리고 SBS가 크게 보도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제보를 받아서 가장 처음 단독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안을 계속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날 보도한 이후로 조선일보에도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문건을 이렇게 보이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SBS와 조선일보 두 군데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한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1,000만 원을 주고 취업 청탁을 했던 것.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우윤근 쪽에서 다시 이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차용증을 쓰고 다시 계좌로 보내주고 그때 뭐 차용증을 쓰지만 내가 이거를 안 돌려줍니다. 어쩌고 했다는 것이 이제 녹취록이 있다는 그 내용이 하나 있고 뒤에 이제 미래저축은행 관련해서 돈을 뭐 1억 2천만 원을 이제 받았다라는 의혹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뒤에 거는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데는 없고 조중동 공이 이 1,000만 원 부분만 주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김태우 씨가 폭로한 둘 중에 하나는 이게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절반의 신뢰를 상실했는데 그 나머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요게 수사가 아니고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특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 정보를 취합하는 부서가 이제 대검찰청에 있었단 말이에요. 범정 1과 2과 해가지고 범죄 2과 같은 경우에는 매일 1일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범죄 첩보를 수사하는 곳에서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보를 생산하는 각 부처의 이제 뭐 국세청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다 그런 IO라고 불리는 정보를 생산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일 뭔가를 보고하는 것이 일과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은 것을 잘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일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깊이 있게 팩트를 다 체크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얘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인을 해봐라라고 네. 범죄 첩보 수준의 것이 이제 내사로 발전하고 내사가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받으면 수사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사의 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 범죄 동향, 첩보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첩보가 100% 정확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업무의 형식이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있는 1억 2천만 원 이런 것도 그 내사 단계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확인이 아니다 하면 클리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보가 생산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100%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론도 그 부분을 잘 알 텐데 마치 김태욱의 폭로가 진실인 양 여기에 무게를 싣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이 그걸 모르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기자들하고도 이 뭐 취재원 관계로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아주 민감한 거는 주고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것들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아이오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그 동향을 가지고 기사를 이거 취재해봐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또 가늠하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첩보라는 것이 내사의 전 단계일 만큼 거의 이제 단초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바로 수사로 이어질 만큼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것들도 있고 그렇진 않고 이제 풍문으로 건너오는 거를 건너서 확인해 가면서 작성해서 올리면 그거를 이제 내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 첩보를 하는 사람들의 내용 중에는. 근데 우윤근 취업 청탁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돈을 줬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냥 엉터리다 내지는 100%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윤근 쪽에다가 취업 청탁을 하면서 만난 날 돈을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윤근 대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돈 얘기를 하면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후원하시라. 500만 원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1인당 500만 원씩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계좌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후원하시고 싶으면 500만 원이 한도니까 후원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후원 계좌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뭐 세액공제도 받고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500만 원을 바로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줬다는 건데 그 뒤에 지인이 돌려줬다는 이 사람한테 취업 청탁을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막 문제를 삼고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과정을 보니까 그 과정이 기자들이 이제 집중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명이 약간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돌려주는데 아니 음해가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차용증을 쓰면서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보기에 좀 자연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차용증을 쓰고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상황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그거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정도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다라고 느끼는 기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돌려받는 사람이 이거 차용증 쓰지만 내가 이거 돈 안 돌려줍니다 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 것 그게 이제 녹음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깨림직한데 SBS가 문제 삼는 거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녹취록이 새로 등장했는데도 그 녹취록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 그거를 보고 받고 이제 확인을 안 했던 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문제 없다고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판단 없다고 문제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 빗대서 이제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건데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우윤근 지사의 1,000만 원 청탁 관련 부분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뭐 그래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도 약간은 말이 이제 엇갈리니까.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받은 적 없고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일부 언론에다가는 얘기했는데 우윤근 쪽에서는 나 이게 대사직 얘기가 오갈 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또 이제 기자들이 문제 삼고 있으니까 요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사실관계 팩트가 어떤 것이냐는 이번 주 중에 이제 기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이거는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건의 윤곽이 아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드러나게 돼 있죠. 지금 어쨌든 양쪽에서 다 드러내놓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양새니까 뭐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이거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적당히 눈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조중동이 굉장히 대문짝만하게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보도 양태에 대해서 조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제 조선일보가 1면과 3면 그러니까 녹음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1면과 3면을 들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특감반 직원이 민관에 대한 감찰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전에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사건인 것처럼 프레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그렇죠. 그래서 전 총리와 관련된 또 은행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각 부처의 동향을 수집하고 은행장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또 전직 총리의 아들의 뭐 개인사업 현황 이런 것도 막 뒤지고 다니고 그랬다. 예. 정보감찰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이런 거를 여전히 예전에 이제 그 MB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또 정윤회 씨 문건 막 생산됐을 때 뭐 그런 거를 빗대가면서 이제 계속 프레임을 좀 잡고 있거든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같은 날 보도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잡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이 프레임으로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이제 계속 뭔가 청와대에서 여전히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자기들도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니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좀 문제 있게 바라보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감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문제를 삼으려면.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감찰을 하는 왜냐하면 그 아이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범죄의 첩보 단서가 되는 것이든 아니면 뭐 주요 학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동향들을 수집하는 것이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런 것들을 김태우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아이오들이 쭉 매일같이 보고를 하면 중간에 있는 이인걸 행정관이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해가지고 요게 가치가 있다. 이거는 그냥 뭐 보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를 잘 취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위에 박형철 비서관한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박형철 비서관은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류해서 이거는 위에 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하면 이제 뭐 그 위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민정수석과 뭐 비서실장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내용에 보면 감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민간인 사찰 같은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다면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던 것은 MB 정부에 반대되는 하여튼 비판적인 내용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절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 정부의 우호적인 뭔가 움직임은 하여튼 발본색원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깨림직하니까 이 깨림직한 행동을 하다가 갈등이 안 생기려면 우리 동향,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다 짬짬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전횡을 휘두르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사찰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지금 보면 개헌에 대한 부처 동향이나 뭐 은행장들의 동향이나 아니면 전직 총리의 뭐 아들이 관련된 이런 것들이 범죄로 발전하려면 당연히 현 정치인이나 현 정권의 뭐 실세 이런 사람들의 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 충분한 첩보를 생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감찰의 방법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봐야 될 거거든요. 감찰의 목적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는 충분히 감찰을 해볼 만하다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감찰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됐는가, 이런 풍문이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라 가지고 살펴봤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다 하면 그 정도의 문제를 보고를 하면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건너뛰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가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임의동행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뭐 실토를 하라고 뭐 윽박 지른다거나 이렇게 되는 방법상 적절치 못한 방법이 동원됐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예전에 민간인 사찰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서 조인트를 까면서 자료 다 갖고 와. 문제 될 거다 한번 해볼까? 무슨 막 몰라가지고 뭐 은행 관련된 하청업체 사람들 막 관두게 하라고 압력도 넣고 뭐 이렇게 이제 전횡을 휘둘렀던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전직 총리의 아들의 개인 사업이 어떠한가는 아니 적법한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기업이 만약에 뭐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상장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거 살펴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여지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나온 걸 보면 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폭로가 이루어진 지향점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불법이라 그러면 그 불법이 어떤 의도로 터져 나왔는가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이게 청와대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걸 얘가 왜 폭로했어? 뭐 이 폭로로 얘가 누리게 될 반대급부가 뭐야? 라는 거는 그 다음 문제지. 아주 명확한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그것 자체를 쳐다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감찰의 목적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감찰의 방법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이유가 뭔가를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청와대 민정라인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 사람이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매일매일 일일 보고를 하면 그 일일 보고가 이인걸 행정관한테 올라가서 한번 걸러지고 그게 또 한 번 올라가서 박형철 비서관한테 한번 걸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정수석으로 가면 민정수석편에서 또 한 번 걸러져서 이제 비서실로 보고가 되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정수석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일일 업무 보고가 그렇게까지 얘기되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로 치자 그러면 이거는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정보를 다루는 뭐 기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이오들이나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은어 같은 건데 얘기가 되냐? 그러면 정말로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할 만하냐는 거를 따지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보고해놓고도 그만큼 얘기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인걸 차원에서 걸릴 수도 있고 그 위에 박형철 차원에서 걸릴 수도 있고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것이 그만큼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은근히 이런 뉘앙스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민간에 대한 감찰, 문제가 있는 감찰을 계속 했는데도 잘못을 했는데도 위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고 공약하고서도 이걸 말리지 않고 그냥 조장해가지고 내버려뒀다라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조선일보 같이 이렇게 정색하고 문제를 삼으면 어떤 얘기가 돼버리냐면 내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에서 적당히 뭉개고 봐줬다. 그러니까 문제다.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위에서 묵인했다라는 거를 지금 폭로하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뉘앙스를 조선일보는 취할 수 있어도 김태우 수사관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명백하게 불법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그럼 지금 얘기한 거는 명백하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충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찰했던 건들 중에 우윤근 건 말고 그 외의 건들도 명확하게 좀 잘못 처리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까지 않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이걸 가지고 뭔가 바터를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속셈이 조금 읽히거든요. 그렇다면 2단계에서는 바터가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가가지고 지인의 사건을 조회해봤다는 거 하나 하고 또 부적절하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요 두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감반 전원이 교체됐잖아요. 근데 이 조선일보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 새로 들고 나온 이슈는 뭐냐면 내가 지인의 비리를 조회해보지 않았다. 단지 나는 그냥 내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에 확인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또 이거에 대해서 대검 감찰에 착수했다는 걸 봐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경찰에 가서 내가 지인의 비리를 확인했다. 이건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경찰에 가서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명분이 없이 이 골프와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골프가 명확하게 있는데 요거는 뭐 기사에 보도는 됐지만 그거는 굳이 해보지 않았지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그냥 원복을 시킨 경우가 하나가 있고 실제로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고 언론에서 제기된 보도가 사실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김태우 수사관이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우윤근 건 말고 다른 것들 청와대에서 좀 극적극적 할 만한 다른 사건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없던 걸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이거를 조용히 시키려고 공개적으로 지금 바터를 하는 시도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청와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적법하게 처리를 다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태우 수사관은 경찰 비리 그거는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닌데 내가 나머지 더 깔 것도 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서 이번 주에 청와대가 만약에 경찰 비리에 대해서 딱히 언급을 하지 않거나 경찰 비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없었다라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후자로 말씀드린 뭔가 다른 캥기는 사건들을 가지고 빠타를 한 것이 성공을 했다고 볼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경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문제를 삼거나, 그러니까 양쪽이 해명을 하는 뭐 양태를 조금 보면 지금 치킨 게임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중동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고 또 김태우 수사관이 그걸 빌미로 지금 계속 지금 뭔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은 어쩔 수 없이 털리게 돼 있다. 그 상황이 아마 이번 한 주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를 보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좀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대노한, 경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태우 씨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좀 저열한 빠터를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빠터를 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조차 사실 정권에게 부담이란 거죠. 정권이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뒷수습을 했기에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을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그런 권력형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다라는 논란에만 발끈하고 있는 건지 그런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실하게 이렇게 적폐 세력들 뒷말 안 나오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잘하는 적폐 청산의 기본이거든요. 좀 그래서 이런 뒷말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발끈하고 있는 양상은 적폐 세력에게 뭔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장악이 아주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네. 예.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정도 사안이면 조직 장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민정수석이 책임을 조금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을 했다가 사실, 이제 김프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도 이제 그럴 거를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스테이블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정부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의 사안으로 보통은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무슨 민정수석 자리로 본인이 대단한 뭐 권력을 휘두르고 막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분의 지심을 누가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 같았다면 뭐 이렇게 이 정도 조직 장악이 잘 안 돼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막 있고 특감반 전원이 막 교체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뭐 저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주장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문제 이게 사실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되는 아주 큰 과제가 있는데 이 정권이 그것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또 그런 뭐 지적으로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의 자리에 앉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냥 이 건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 사안을 완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그냥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비난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비난을 충분히 감수하고 그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는 일을 이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로 읽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행보를 뭐 지지하고 바라보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교수와 학자 출신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관들이나 이 실무에서 막 뛰는 사람들을 꽉 틀어쥐고 뭔가 이렇게 조직을 장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이게 정말 청와대가 억울한 일일 수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깔끔해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보도되는 양태들을 봐도 일부 언론에만 이렇게 흘리고 있고 차라리 본인이 정말로 억울해가지고 이게 이 정권 자체가 잘못돼서 아주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거짓을 하고 있다 하면 뭐 나와가지고 폭로하는 거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저렇게 기술적으로 하면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아주 드러내놓고 막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본인이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해줄 만한 곳에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잡는 프레임을 보면 굉장히 조금 악질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민간인 사찰과 정윤회 문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내 상대하고 그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 전혀 모른 척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는 대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예전에 있었던 큰 비리 사건들하고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읽힐 수 있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 예. 근데 감찰의 목적도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새로 조선일보가 들고 나온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윤근의 그 1,000만 원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윤근 지사 측이든 청와대 측이든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이해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작업이 있어서 정말로 억울한 것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중동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이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고 털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중동은 지금 아주 신났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뭐 특검하자고 막 나서고 있기 또 때문에 이것도 특검하자고. 그렇죠. 지금 뭐 아주 물 만났죠. 이거 가지고 이제 옛날 사건 들먹이면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뭐 민간인 사찰 이런 거 이제 들먹이면서 막 나와서 이 정부도 똑같다. 이거는 아주 뭐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들쑤시고 나올 텐데 정권 차원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깨끗하게 클리어를 하고 빨리 매듭을 짓고 조금 지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폐청산은 싸움꾼의 모드로 임해야지 지식인 혹은 뭐 지성인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돼요. 흙탕물에 들어가서 뒤엉킬 각오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태세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 이런 명예에 지금 5점을 남기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한 방 먹었을 때 그냥 즉자적으로 반발하고 이러지 말고 아예 초장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강력하고 치밀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